에즈트 타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중국 항해 시 도로 위의 혼란에 대해 다룹니다. 파키스탄 북부 산악 지역은 분쟁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한때 우정의 길로 칭송받던 카라코란 고속도로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혼자 고개로 향하는 중국 트럭들을 막아서며 베이징이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고 자신들의 생계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이 진입하자 돌이 날아다니고 최루탄이 하늘을 뒤덮었으며 중국인 2명이 그 혼란 속에 휘말렸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중국 공산당 깃발을 흔들며 파키스탄 경찰의 저지를 피해 보호를 요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몇 분 만에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과 파키스탄은 서로를 철의 형제라 부르며 중국의 파키스탄 경제 회랑 크팩을 통해 도로, 항만, 그리고 꿈을 함께 건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충성심은 분노, 불신, 그리고 실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쌓여온 좌절, 깨진 약속, 불균형한 무역, 그리고 이제 많은 파키스탄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돕기는커녕 착취한다고 여기는 파트너에 대한 커져가는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철의 형제계의 금이 갔고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코란 고속도로는 한때 단결의 상징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국과 파키스탄 엔지니어들이 건설한 이 도로는 신장 사막과 길기트 발티스탄의 계곡을 연결했습니다. CPC가 출범하면서 이 도로는 핵심 동맥이 더였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과다르에서 가슈가르 캐슈가까지 항만, 고속도로, 발전소, 특별 경제 구역 건설이 약속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이를 새로운 실크로드, 번영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그 꿈은 먼지로 변했습니다. 중단된 프로젝트, 쌓여가는 부채, 그리고 이익을 갉아먹는 부패만이 남았습니다. 세계적인 항구 건설이 약속되었던 과다르에서는 거리 포장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결코 오지 않은 두바이라고 부릅니다. 어부들은 중국 어선들이 바다를 싹쓸이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북부 카라코란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소규모 상인들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들던 물건들을 그들이 팔고 있어요. 우리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상인은 공동 번영으로 시작했던 것이 파키스탄 정부 내부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에 20억 달러나 빚을 지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혜택이 일방적으로, 즉 베이징으로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는 건설되었지만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2024년 중반에 이르러 좌절감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루치스탄에서는 수천 명이 공정무역과 일자리를 요구하는 과다르 권리 운동 과다르 라이츠 무브먼트에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발포했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국을 찬양하는 현수막들은 찢겨나갔습니다. 거리에는 대출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달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부들은 몇 주 동안 도로를 봉쇄하며 중국의 물자 수송을 차단했습니다. 베이징은 침묵을 지켰고 파키스탄 정부는 질서 회복을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중국 장교들을 경호하는 파키스탄 경찰의 모습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노동조합들이 카라코란 고속도로를 따라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중국 트럭들이 반복적으로 검문을 받았고 경찰의 개입은 매번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한 운전사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이 도로를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슈터다운, 보이콧, 크팩과 같은 해시태그가 온라인에서 유행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는 중국 노동자들의 영상은 베이징을 협력자가 아닌 점령군으로 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 주류 언론은 처음으로 CPEC가 선물인지 함정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국영 언론은 이를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침묵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양국 우정은 첫 번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차관을 통해 도로와 발전소가 건설되었지만 동시에 중국은 항만, 광업, 산업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상환금을 갚아야 할 때마다 파키스탄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중국 특색의 부채 외교라고 부릅니다.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업이라도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크팩 사업으로 건설된 도로 1km 는 파키스탄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는 축하에서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상환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자금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의 약속이 원조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라고 속삭였습니다. 한때 우정이었던 관계는 조용한 종속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중산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확산되었습니다. CPEC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이익은 베이징으로 흘러갔습니다.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동안 엘리트 정치인들과 군 장교들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공동 번영이라는 꿈은 쓰라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력망에서 감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들은 이를 느린 속도의 경제적 점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라마바드의 침묵은 지도자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해외에서의 생존을 택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부재 끝에 미국은 에너지 프로젝트와 광물 투자 제한을 내놓으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타이밍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미국은 한때 장악했던 지역들을 조용히 되찾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1대1로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경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와 항만은 충성심을 살 수 없으며 특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다르에서는 희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부들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을 고향 땅에서 외부인처럼 취급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항구, 우리의 일자리, 심지어 우리의 업권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두바이식 번영을 약속받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여전히 가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해안 전역에서 베이징에 대한 분노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이상 밀실에서 속삭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쪽 길기트 발티스탄의 상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무역 지배력 때문에 지역 사업체들이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옵니다. 경쟁할 수가 없어요. 한 상점 주인은 한때 소수의 목소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전국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심리적 변화를 지적합니다. 한때 파키스탄의 정치를 존중하는 중립적인 파트너로 여겨졌던 중국이 이제는 통제적인 존재로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곧 권위로 해석됩니다. CSIS와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는 파키스탄을 반면교사로 꼽으며 중국 공산당의 차관, 건설, 통제 전략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한때 모범 사례였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경고 신호가 되었습니다. 현지와 해외 모두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파키스탄 장관들을 만나 에너지 및 광물 거래, 특히 발루치스탄 지역에서의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가 아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쟁 구도는 이미 명확합니다. 평범한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 구호, 빚, 그리고 실망만을 목격해 왔습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한 존경받는 교사는 그들은 자기 자신만 챙기러 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파키스탄을 차례 형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맥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바닷가에 항구를 세웠으며 세대를 잇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녹슬고 권력으로 쌓아 올린 우정은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과다르, 길기트 발티스탄 전역에서 낙관론은 신중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잃고 상인들은 고객을 잃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은 불균형의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한 나라는 건설하고 다른 나라는 빌립니다. 이제 관계자들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대신 기대치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때 1대1로의 핵심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불신의 살해 연구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집착할수록 파키스탄은 더 빨리 멀어져 갑니다. 워싱턴에서 도쿄까지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협상력과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정학적 차원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균형 없는 야망은 결국 원한을 낳습니다.
산맥에는 여전히 두 나라가 깎아 만든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단결을 상징했던 그 길에는 이제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트럭은 질주하지만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강철로 쌓아 올린 우정은 침묵 속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적 야망이 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조용히 쇠퇴해가는 제국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주제가 중국 내 은행 사태로 전환됩니다. 중국공상은행 ICBC은 예금자들의 계좌를 하룻밤 사이에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앱에는 자산이 0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잔액이 사라지고 자산 관리 상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개의 계좌와 예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ICBC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된 듯했습니다. 예금과 저축액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은행 측은 기술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 오류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계좌 잔액은 0이지만 신용카드 빚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비 팁을 드리자면 집에 금고를 사십시오.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건 고객입니다. 우리 빚에도 언제 오류가 생길까요? 은행원으로서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예금은 사라지는데 대출과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예금 시스템과 대출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지만 저축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2025년 10월 29일 늦은 밤부터 10월 30일 새벽까지 ICBC 이용자들의 자산이 0으로 사라지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바일 뱅킹과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한 고객들은 예금, 잔액, 자산 관리, 펀드 보유액이 모두 0.00 위안시엔이유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정보가 사라졌다는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10시간 넘게 지속된 시스템 장애는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앱을 열자마자 손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금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왜 이 오류는 예금만 없애고 부채는 그대로 둔 것일까요? 중국 최대 은행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니 계좌가 완전히 초기화된 사람들의 글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위해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계좌는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산가에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금이 증발해버립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빚은 남았다는 비꼬는 현실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빚을 지고 있지만 당신의 저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개인머니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 가치는 0입니다. 내일이면 잔액이 10억 달러로 뜰 수도 있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ICBC는 세계 최대 은행이지 오락실이 아닙니다. 은행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서버는 안정적인가요? 왜 이렇게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계좌 정산 시 누가 우리에게 보상해주나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실제로 우리 돈에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자들이 점검 중이라고 하지만 채소를 사러 가서 코드를 스캔했는데 잔액이 없다고 나온 여성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 주인이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가게 둘까요? 물론 은행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오류겠지만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또 다른 버그가 발생해서 실제로 대출금까지 모두 0으로 정산해준다면 기립 박수를 보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발생한 대규모 사태 이후 앱은 우리 잔액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은행 측에서는 공식 성명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 하나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대신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을 택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창구에서 어제 잔액을 0으로 만들었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이버 공격이든 다른 문제든 간에 최소한 메시지라도 보내서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요. 이는 은행 시스템의 무시무시한 결함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돈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런 경고도
설명도 없이 말이죠. 누가 식은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ICBC만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은행이든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보셨나요?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모두 감독위원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예금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중국공상은행 사태 당시 인터넷이 난리가 났었죠. 중국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온갖 공포를 쏟아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당장 인출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만약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은 실제 사태 전 훈련일지도 몰라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금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예금 증서와 통장을 잘 보관하세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하룻밤 사이에 잔액이 0이 됐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네요. ICBC는 마치 우리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해요.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외에도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예행 연습일 뿐이에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죠. 너무 무서워요. 현금을 인출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훈련일지 몰라도 내일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